안녕하세요. 3학년 강의 시험 대비를 위하여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대비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품 2 태평천하 1번부터 4번까지 다음 내용에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번, 이 글은 가족의 운명을 탐구하여 당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사 소설이다. 네, 맞죠? 네, 가족사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용을 전달. 요거가 틀렸죠. 네, 객관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편집자가 논평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 망진 자는 호얀이라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몰라시킬 존재가 그의 자손일 것임을 암시한다. 네, 바로 그런 의미를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글에서 사건 전개의 극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는 전보이다. 맞습니다. 네. 자, 5번, 6번. 다음은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5번. 윤직원 영감은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로서 왜곡된 뭘까요? 역사의식을 지닌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되겠습니다. 6번. 누구죠? 윤종학. 그죠? 윤종학은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네. 7번에서부터 10번까지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는 다 지내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그래서 남은 일본이죠. 수십만 병 동병 희어서 우리 조선놈 보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요. 응? 자, 그러면 7번, 8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자, 조선시대는 뭘까요? 여기서 말세라고 봤죠. 윤직원은 말세.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태평천하죠. 태평천하. 자, 9번에서 10번. 기억과 니은의 각각. 기억, 남. 여기서 1번이죠. 남은. 니은, 불황당패는, 뭘까요? 사회주의 운동하는 거죠.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평천하 서술형 평가. 망진자는 호얀이라.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영구가 화적이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죽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자, 나 글입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도로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희어도
내 아우 종아기만 못히어.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히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아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은 경부가 돼야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다 그립니다. 못 털어오냐? 돈 달래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아기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서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락을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발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접해가 있느냐 불황당하던 수령들이 있더냐. 재상이 이때야 도적놈일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굴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키워서 군대를 이제 출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것과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에 참소를 한단 말이요. 응? 자, 1번.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말하고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서술상 특징을 3가지. 서술상 특징 효과를 인물과 관련하여 제시한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경어체 표현, 경박한 어투의 활용 등이 특징이다. 요 3가지 있으면 되겠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경어체 표현, 경박한 어투의 활용 등이 있으며 이런 서술상의 특징은 인물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인다. 풍자 효과를 높인다가 되겠습니다. 2번. 나를 참고하여 인물들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조건을 보면 윤종수와 윤종학에 대한 태도를 각각 제시할 것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윤종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종학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죠. 윤직원 영감은 윤종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윤종학에게는 신뢰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뢰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자, 3번.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을 볼까요? 윤직원 영감의 현실인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대상과 관련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라. 이런 글입니다. 자, 라글은 요것이요. 요렇게 지금 태평천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일제시대를. 자, 그러면 그 대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왜곡된 현실인식을 보이는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당시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며 안정된 삶을 누렸던 친일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곡된 현실의식을 보이는 윤지근 영감을 통해서 당시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며 안정된 삶을 누렸던 친일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기억의 의미를 쓰고 그 효과를 작품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기억은 망진지 않은 호연이라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기억은 뭐뭇의 의미며 이것은 어떻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의 형식으로 써라.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기억은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진시황의 아들 호해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윤직원 영감의 바람이 손자인 윤종학에 의해 망가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5번 니은의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니은은 전보예요. 전보. 그래서 전보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인데. 자, 니은의 기능은 세 가지 제시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감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구실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며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기능. 세 번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수능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태평천하 1번에서 4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찍이 윤지은 영감은 그의 소시적에 자기 부친 유영구 하적이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앞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 한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으신 적이 있겠다요. 자, 여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 넘방 고시만 빼놓고 설화시 대시기 뒤체의 도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 윤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응일이에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목과 대표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선애비 부디 정리. 경선애비는 여기서 윤종수죠. 윤종수. 윤직원 영감의 종수도로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선애비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하여도 네 아우 종학이랑 비교하죠. 어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수대라. 아들 저기는 경찰서장 하려고 지금 일본에서 종학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형이 돼서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죠. 이때 전보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보를 가지고 누구예요? 윤창식이 아들 윤창식이 온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못하러 오냐? 돈 달래러 오지. 동경사 전보가 왔는데요. 이건 이제 윤창식이 하는 말입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나서 구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에 참여했다. 그래서 놀라는 윤종의 영감의 얘기입니다. 자, 중략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서 전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보의 기능. 자, 첫 번째,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맞죠? 두 번째,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해준다. 그렇죠? 네,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해주죠. 어떻게 몰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죠. 3번, 서술의 시점이 바뀌는 장치. 이거는 맞지 않죠. 서술 시점이 바뀌지 않죠. 갈등 구조가 급전하는 계기. 맞죠? 두 사건을 연결하여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2번. 윤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자, 1번.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진 않죠. 네, 이건 좀 틀렸습니다. 2번. 사건 전개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죠. 일관되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 중립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요게 맞는 거네요. 4번. 대체로 냉정한 편이지만 때로는 동정적이다. 말 안 되죠. 자, 이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와 같은 노래의 시적하자는 윤직원의 어떤 점을 비판하겠는가? 자, 무산자 누구냐 탄식 마라. 부귀와 기천은 돌고 돈다. 간발을 하고서 주먹을 쥐고 용감하게도 넘어간다. 밭 잃고 집 잃은 동무들아 어디로 가야만 좋을까 보냐. 개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정강정기의 민요 신아리랑이라는 그 노래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화자는 윤직원 양감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왜곡된 현실관. 그렇죠. 왜곡된 현실 가지고 있는 윤직원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비타협적인 태도 이런 건 아니죠. 소극적인 인생각 뭐 이것도 아니고 빗나간 자식사랑 요거는 거리가 멀죠. 최신 머리 없는 행동 그것도 아니에요. 왜곡된 현실관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 영감을 비판하는 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성을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려고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요.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 형상화된 세계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최만식의 태평천하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해가면서 이 두 가지 즐거움은 맛볼 수 있었다. 우선 당대의 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민들지로부터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상 그렇지만 않았음을 알아주고 있다. 시류에 영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윤직원 영화 같은 인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 작품은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에 대항한 인물들은 무척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쭉 내용이 이어져 나가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적절치 않는 연결이 될까요? 1번 보겠습니다. 윤직원의 헛된 욕망을 보면서 세상스럽게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끝은 어딜까 생각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2번, 지금의 내 성격으로 보아 내가 당대에 태어났다면 종합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3번, 종합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제에 맞서 대항하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요거는 좀 사실과 다르죠.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4번, 윤직원의 소위 태평천하론을 접하면서 역사의식이란 피상적인 이해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나는 과연 윤직원이라는 인물과는 달리 나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에 반문해 보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답은
3번 종합과 같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제에 맞서 대항하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쪽지시험 작품 3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자, 1번에서 4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이 시에는 요 가로 안에 식민지 지식인, 그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적 태도 또는 성찰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시에는 현실적 자아와 시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적 자아가 제시된다. 또는 성찰적 자아가 제시된다. 또는 내면적 자아가 제시된다. 3번, 이 시는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한다. 상징적 시어죠. 4번, 이 시에서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는 육첩방이다. 그죠? 육첩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7번 문제. 다음 내용에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5번, 이 시의 화자는 시가 쉽게 쉬어지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X, 그죠? X입니다. 6번, 이 시는 식구의 반복과 변형이 나타나는 수미상관의 구조이다. 네, X입니다. X. 7번, 이 시에서는 눈물과 위안을 통해 두 자아가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네, 5죠? 5. 자, 8번, 10번 문제.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나 식구를 찾아 쓰시오. 그랬어요. 8번.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하려는 어둡고 괴로운 현실. 어둡고 괴로운 현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시어 뭐가 있을까요? 네, 밤비, 그죠? 밤비. 밤비라고 보면 되겠죠. 자, 9번.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한 노력.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시어. 등불, 그죠? 등불이 있었습니다. 10번. 희망찬 미래의 새로운 세계, 조국의 광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어. 아침, 시대처럼 올 아침, 아침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입니다. 자, 이 시 아시죠? 네. 1번, 이 시에서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고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서술하시오. 조건은 무엇을 의미한다 형식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첩방, 그죠? 유첩방은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시대의 상황, 즉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조건은 표현상의 특징은 1년과 8년을 참고하여 쓰라 그랬고, 표현의 효과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해서 써라 그랬습니다. 자, 1년은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이고, 8년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입니다. 자,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의 표현이 8년에서 변형되며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은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화자가 니은처럼 느끼는 이유를 기억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화자가 니은처럼 느끼는 이유. 자, 니은을 볼까요? 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기억은 뭘까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합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니은처럼 느끼는 이유죠. 조건은 시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대응을 포함하여 쓸 것 그랬고요. 자, 뭐뭇의 상황에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쓸 것.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제강점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4번. 디귿과 관련하여 이 시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디귿. 시대처럼 올 아침. 예. 시대처럼 올 아침이 디귿입니다. 자, 조건.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3가지 제시하고 당시 시대상과 관련하여 의미를 쓸 것. 이게 조건입니다. 자, 밤비, 육첩방, 어둠 등의 시어는 일제강점의 암울한 시대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밤비, 육첩방, 어둠 등의 시어는 일제강점의 암울한 시대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 A와 B가 의미하는 것을 각각 적고 이를 바탕으로 C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는 나, B는 나 이랬는데 나는 나에게, 또 C는 악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C의 의미를 서술할 때 A, B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해서 A는 화자의 내면적 자아를, B는 화자의 현실적 자아를 의미하며 C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C. 악수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 악수의 의미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네, 수능 기출 문제 쉽게 씌어진 시. 4번. 보기는 기억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의미를 탐색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네모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뭘까요?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부분이 기억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시란 본질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작업이며 일종의 자기 고백이다. 그래서 윤동주는 자신의 삶을 자주 참회하곤 했다 라는 그런 도식이 하나 나오고요. 윤동주는 시 창작을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으로 여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란 선함, 아름다움, 참됨을 추구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시란 악함, 추함, 불의함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해 나가면, 자, 괄호 속에 나타난 의미는 적절한 것은 뭘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아니죠? 2번.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다. 그것도 아니고. 3번. 멀리 떨어진 가족을 잊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이것도 아니죠. 4번. 현실을 외면한 채 어느 유의에 불과한 시의 미적 세계에 빠져 지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도 아닙니다. 5번. 현실에 대한 대응이 치열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성찰마저도 철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다. 요게 가장 맞는 답이 되겠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고통을 노래하던 윤동주는 1941년立교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하지만 군국주의의 성향이 강한 학교의 분위기를 못 이겨 한 학기 만에 도지샤 대학으로 편입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하던 윤동주는 요시차린으로 주목을 받던 연희전문학교 동창 송명구교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일경에 체포된다. 그는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짧은 삶을 마감한다. 자, 그럼 1번 육접방은 남의 나라에는 시인이 유학생활 중 느꼈던 답답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배어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시인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저적인 인식을 노래한 것이다. 이거는 잘못됐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는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한다. 그런 상에서 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번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에는 공부를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국을 떠나 있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깔려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던 시인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조국의 광복을 말한다. 네, 맞겠습니다. 5번 최초의 학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형성한 것이다. 네, 맞죠? 네.